안녕하세요. 박대영입니다. 11월 둘째 주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도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세종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주 11월 8일 기준이고요. 일주일간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22%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16% 상승했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보고 있습니다. 전국 0.23에서 0.22로 상승폭이 약간 축소됐고, 수도권도 0.03% 정도 축소됐고, 지방은 0.20%에서 0.21%로 약간 상승폭이 늘어났고, 서울은 0.15에서 0.14%로 상승폭이 축소하였습니다. 전세도 전국적으로 전세 상승폭이 살짝 줄어든 모습 보이고, 서울만 상승률이 0.12로 같은 상황입니다. 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그 중에 세종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10%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충북이 0.37% 상승, 충남이 0.29% 상승, 대전이 0.18% 상승한 가운데 세종만 마이너스 0.10%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가격 하락하고 관망세 짙어지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네, 신규 입주 물량은 매매가에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전세가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세 물량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의 조치원 쪽으로 그렇고 세종시 북쪽으로 이제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발표가 났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 분양에 신청을 할 그런 여지가 더 높아졌다. 그럼 지금 사지 말고 분양 신청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매수에 관한 관심이 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본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세종이 0.05% 상승해서 0.10% 상승으로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물이 많이 나올 때 일단 싼 것부터 먼저 소비가 되고 나면, 싼 것부터 계약이 되고 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 전세 매물들이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 계약되는 것들은 조금 더 오른 금액으로 전세가 계약되고 있고, 이제 저 4-2 생활권에서 또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또 약간 떨어졌다가 끝에 가면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도별로 충북 0.27% 상승, 충남 0.22% 상승, 대전 0.14% 전세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세가 같은 경우 정주여권 양환, 종촌동, 보람동 위주로 전세 수요 증가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KB 리브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11월 8일 조사 기준 날짜입니다. 강세를 보이던 인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계속 상승은 하고 있어요. 상승폭이 계속 엄청나게 상승할 수 없으니 이제 충분히 상승하고 나면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이제 보합이 되는 지점으로 가게 되겠죠. 네, 이번 주 서울에서는 동대문구가 0.38%, 서초구가 0.37%로 매매가 상승이 많았고요. 경기에서는 이천이 0.86, 의왕이 0.72로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대전은 0.35% 상승했고 충남이 0.49%, 충북이 0.4% 상승했고요. 여기 지금 세종은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네요. 적혀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전세 가격의 경우 대전이 0.17% 상승, 충남이 0.34% 상승, 충북이 0.21% 상승했고, 여기도 역시 지금 세종은 총평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 인천 중구가 0.87,
그다음 이천이고 천안 동남구가 0.85로 이번 주에 상승률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산 역시 0.79%인데요. 이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지역을 따라서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입주하는 물량들 확인해가면서 매수하셔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좀 꼽히고 있죠. 청주 상당구 0.76% 상승 높았네요. 제천 0.73%.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제천이나 충주 지역 상승률이 조금 한국부동산원보다는 낮게 나왔다가 이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천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비해서 금주 하락률 1위는 세종입니다. 0.05% 하락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 광양, 대구, 중구 있으면서 청주, 흥덕구가 0.01% 하락했고 대구, 수성구도 0.01%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요. 계룡이 0.63%로 전세가 상승률 높았고요.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인천 중구 0.9%고 그 다음에 파주가 0.8%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네, 매매 증감률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이 0.35% 상승한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덕구입니다. 0.56%. 그리고 서구가 0.44% 상승했고요. 유성구가 0.27%, 동구가 0.25%, 중구가 0.24% 매매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종은 0.05% 하락했다고 되어 있네요. 조금 하락폭이 더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한 석 달 전쯤에 이제 그런 하락폭 보였다가 살짝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충북의 경우 0.40% 상승했는데요. 청주 중에서 상당구가 0.76% 상승했고 서원구가 0.38, 청원구가 0.28 상승한 가운데 흥덕구만 0.01% 하락 보였는데 이 흥덕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급한 물건들이 좀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 것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주 0.67% 상승, 제천 0.73% 상승했습니다. 충주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몇 달째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0.49% 상승했는데요. 천안, 동남구가 이번 주에 0.85%로 많이 상승했고 서북구는 0.28% 상승, 공주 0.15% 조금 낮은 상승률 보였네요. 이번 주에는 아산이 높았습니다. 0.79%, 논산 이번 주 집계된 게 없는 것 같고요. 계룡 0.54%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보면 대전이 65.5, 대전도 이제 매수하려는 심리가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종은 15.4, 지금 거의 관망세라고 보입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매수를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최근에 이제 세종이 이제 거의 바닥인가요? 이제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도 많이 떨어졌죠. 115.0, 네, 172, 166 이렇게 보이던 심리가 이제 매매가가 많이 상승하고 많이 거래가 된 이후로는 뭐 이미 나는 샀으니까 관심 없을 수 있고요. 어차피 비싸서 못 사겠다 이렇게 해서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충청남도가 이제 100 이하로 내려왔네요. 96.5. 뭐 전국이 비슷합니다. 한참 올랐다가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매수 심리가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수도권 볼까요? 서울이 68.6, 서울도 이렇게 112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왔죠.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없겠다. 그냥 다른 걸 보자. 뭐 이런 심리일 수 있고요. 강북이 61.4, 강남이 74.9 그런 가운데 부산이 70.6, 부산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대구가 좀 약한 편입니다. 37.1. 인천이 좀 높은 편인데요. 78.6. 그리고 광주가 현재 113.4로 매수 의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인 경우가 광주하고 충북,
정도, 두 군데 정도만이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상 나오는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들은 이제 100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세종시 전국구 청약은 유지하는데요. 대신 3년 실거주 요건 들어가고 8년 전매 제한하는 그런 요건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는 3년 실거주 의무와 8년 전매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세종에도 첫 도입되며 전매 제한은 종전 4년 대비 2배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 청약은 세종 시민과 기타 전국 지역 배정 물량을 60대 40 비율로 바뀐다. 지금 현재는 뭐 50대 5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거기서 약간 세종시에 조금 더 주고 전국구 물량을 약간 줄여서 요 정도 선에서 하겠다. 이것보다 사실은 세종시 물량을 더 많이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1월 9일에 세종시에서 발표한 내용인가 봐요. 세종시와 행복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라 세종시에 적용할 새로운 청약제도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선 일반 청약 배정 물량은 세종 시민과 그 외 기타 전국 지역 비율이 현행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세종시민 몫이 일부 확대되는 대신 전국민으로 하는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주지역별 일반 청약 물량 조정은 행복청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이달 내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은 3년에서 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데 세종시에도 3년 거주 의무를 첫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은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네요. 아울러 4년으로 돼 있는 전매 제한은 8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근데 이게 입주하고 4년으로 아니고 전매 제한이 4년인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한 3년 정도는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그 기간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입주하고 그러니까 등기하고 1년 정도가 전매 제한 기간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8년으로 강화되면 대략 입주한 이후로 봤을 때 5년 정도가 전매 제한에 걸리죠. 준공된 이후로 한 5년까지는 매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요. 세종시와 행복청은 세종시 거주민 요건 강화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세종시 소관인데요. 현재는 1년 이상 거주하면 세종시 이제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보통 지금 수도권 다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네, 세종시 아파트가 비싸다 주변보다 너무 비싸서 세종시는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세종시 주변 도시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평 그러니까 84타일 9평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대전의 경우 최고가 아파트가 도룡 SK뷰 워낙 여기는 뭐 다른 특별한 어떤 지역 같은 느낌이 있어요. 84가 13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특수한 단지라고 해서 좀 제외하고 보면 이편한 세상 둔산 1단지 탐방동에 있는 요 아파트가 11억 5천에 거래된 게 있네요. 9월부터 11월 오늘까지 요 거래된 내역으로 지금 실거래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둔산 2단지가 9억 8,500 거래된 것이 있고 도안 7단지 예미지 백조의 호수 아파트가 9억 2,500에 거래된 것이 있고요. 죽동 금성 백조 예미지가 9억에 거래됐고 유성구 복명동 베르디움 아파트가 8억 7,500, 죽동 대원 칸타빌이 8억 5천, 도안 오블럭 트리플시티 여기가 8억 2천. 그러니까 지금 대전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좀 비싸게 거래된 것들이 요 두 개 정도는 제외한다고 보면 9억대와 8억대 거래가 한
7개 정도 거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7억대 매물 거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쵸? 이제 이렇게 보이고 요건 이제 단지별로 나오니까 그 단지 안에서 또 다른 거래들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7억대 거래가 상당히 많았고 한 7억 5천 전후의 거래가 많았네요. 이게 100위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좀 낮게 거래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4평인데 이제 낮게 거래된 것들을 보면은 4억 9천 2006년도에 입주한 한밭차이 33평이 4억 9,400 거의 5억 정도에 거래됐네요. 2005년도에 입주한 송림마을 3단지도 여기는 유성구인데요. 5억 500에서 5억 전후에서들 거래가 좀 낮게 거래된 것들은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선으로 보시고요. 낮게 거래된 데들 보시면 입주 자체가 95년도 입주, 2006년도 입주, 2010년도 입주해서 세종시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입주한 첫마을이 11년도, 12년도니까요. 그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아마 5억 이렇게 거래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충남 지역 84평형들 얼마에 거래되는지 볼 텐데 충남 지역에서 가장 이제 지금 최고가 순위로 보고 있으니까요. 높이 거래가 되는 곳은 천안 불당동 지역이 아무래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세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역시 9월에서 11월 사이에 거래된 것 중에 최고가 금액들 보면 9억 5천, 8억 8천 해서 8억대 여기 거래가 몇 건 있었고 역시 7억대는 꽤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억 한 중후반대 거래들이 꽤 되고 있네요. 성성동 7억 정도 선에서 또 거래되고 있고 그래서 7억대의 거래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충북에서는 청주가 가장 높은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84 타입들 기준이고요. 9월부터 11월 오늘 현재까지 보면 두산 위브 지웰시티 2차가 7억 7천 정도 거래됐는데 7억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오창읍에 있는 한신더휴도 7억에 거래가 됐네요. 이쪽도 7억까지 나고 오창도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덕구 비하동 6억 2,500 여기가 이제 6억 이상이고 그 이하는 이제 5억대 후반에서 기존 아파트들 송절동, 복대동, 뭐 용암동 이런 곳들이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정도 선이라고 보고 세종시는 그럼 얼마에 거래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같은 기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세종시 84 타입, 34평형, 35평형, 그러니까 84 타입은 거래가 일단 세뜸 10단지 12억 요게 조금 높게 거래가 됐었고 세뜸 5단지에서 10억 1,500 해서 10억 넘는 거 두 건의 거래 있었고요. 그리고 9억대 거래가 많았습니다. 보통 다정동, 방곡동, 세롬동 이제 이런 곳들이고 또 소담동, 모하미래도 리버시티에 좀 높게 거래된 게 있었네요. 그 이후로는 단지별로 8억대 거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8억대 거래들이 많죠. 자, 물론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세종시가 비싸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세종시의 모든 단지들이 여기는 이제 제가 최고가 순위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데 세종시는 보통 웬만한 단지들도 다 다른 지역에서 가장 매매가가 높은 지역들하고 견주어도 많이 떨어지지가 않죠. 자, 그렇게 본다면 한번 최저가 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가에는 여기 조치원이나 금남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제가 좀 제외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저가로 이렇게 행복도시 내에서 거래된 것 중에는 천마을 5단지 4억 2천 요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얘 하나만 좀 유난히 어떤 이유인지 좀 싸게 거래가 됐었다 했던 그 거래가 떠 있고요. 그리고 도련마을 11단지 반도 유보라에 5억 5천도 이렇게 좀 싸게 거래가 됐었고 이제 84 타입인데도 6억 정도에는 거래가 되는 것들이 좀 있죠. 호렬마을 8단지 6억, 도련마을 19단지 6억, 가락마을 9단지 6억 그래서 이런 단지들 평소에도
그 동에서 그래도 좀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는 단지들이죠. 가지마을 4단지 마찬가지입니다. 6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건 거래가 잘 된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가온마을 다정동 가온마을 1단지 현대힐스테이트가 6억 1천에 거래된 거 있었고요. 새뜸마을 1단지에서도 6억 1,600에 거래가 된 것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거래가 됐죠. 가락마을 10단지 이지더원 6억 3,500, 범지기 3단지 6억 3,700 해서 6억대 거래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6억대 매물들도 꽤 많이 있고요. 단지별로 모두 이제 6억대 거래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84 타입에 내가 제일 선호하는 단지가 아니라고 하면 6억대에서 매물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범지기 7단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33평 9층이 거래됐고요. 그다음 8층 여기도 범지기 10단지 8층도 6억대에 거래됐고 영무 예다음이 28층이 또 이렇게 거래가 됐고 뭐 이렇게 천막 6단지 11층이 6억대 거래가 됐고 해서 84 타입에 뭐 아주 저층 아니더라도 6억대 거래된 것들이 있었고 지금 매물들이 조금 있으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을 때 또 좀 파시는 분들이 약간 초조하실 때 남들이 안 살 때 사셔야 조금 싸게 사실 수 있잖아요. 흥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전화해 보시면 부동산들은 지금은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경기 지역하고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경기 지금 의왕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뒤늦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한참 세종시 오를 때 의왕에 계신 대표님이 세종시는 진짜 핫하네요 이렇게 했다가 지금 보시면 의왕시에 거래된 것이 84 타입인데 뭐 12억 8,500 아까 세종시는 12억이 가장 높은 거래였잖아요. 근데 12억 넘는 거래가 3개나 있었고 여기는 뭐 물론 어떤 그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호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2012년에 입주한 것이 12억 5천 거래가 된 게 있죠. 그리고 11억대 거래, 10억대 거래, 9억대 거래는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9억대 거래들 그리고 이제 8억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세종시보다 이제 훨씬 비싸게 거래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한바탕 전 지역에 또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단지들은 또 한번 금액이 있어서 이제 재편성 떨어질 곳은 이만큼 오를 만한 동네가 아니었는데 올랐다 하면 또 조정 받을 거고요. 여기는 오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옆 도시랑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데 아직 금액이 충분히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네 하면 또 오를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동네는 추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 동네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막 비싸고 막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사람이 많이 들어올까 하는 데들은 이제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들하고 세종시 84 타입 가지고 한번 매매 금액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